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 총리에 대한 이제 파면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당시에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호 대변인, 네. 한덕수 총리로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은혁을 안 하게 되면 파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한덕수 지금 대행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각각 정당에서 임명을 추천한 거죠. 임명이 된 거고 지금 마은혁 재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만 추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례적으로 25년 동안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임명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관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좀 가지려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그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추천하거나 선출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정말로 임명해도 괜찮은지 판단 한번 거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은혁 후보 같은 게 어떻습니까? 마은혁 후보는 지하혁명 조직에 활동을 했었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지상은 의원인가요? 그기 탈북민을 도와줬던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들 탈북한 여성과 아이들 500명을 구출했는데 그 구출한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그 후원금 그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요. 검찰에서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 재판에 심판을 맡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인정된다. 돈도 이제 딴 데 쓰지 않았고 횡령한 것도 없다.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하다고 하면서 그 4배 올려가지고 2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북한 정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후보가 그 헌재로 온다? 그건 임명권자라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행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설명을 알았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뭐 좌도 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진보 보수 정권에서 쭉 그 여러 직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드린 질문이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저는 임명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안 한다? 네. 자, 이제 조금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주장에 이제 갑론을박 나오고 있는데 또 김영민 의원이 조기 총선론을 꺼냈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가 또 있을 수 있어서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총사퇴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단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반기고 있습니까? 신조 대변인? 사실 이런 이야기를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조기 총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 28년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많이 반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상황이 민주당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되면 지금에 갖고 있는 108석보다는 그래도 한 20석 정도는 더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정치 상황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자당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여권의 상당수 의원들은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여권의 의원들보다도 여당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엄청나게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총선안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정치 지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방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현주 최고위원 주장 나왔을 때도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약간 똥벌 같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 김영민 의원이 또 가세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그런 게 있어서 당내에서 이거 어떻게 봐요? 당내에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진지한 토론이나 합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뭐 이게 마치 이 조기 총선이 되면 지금의 상황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김칫국을 너무 세게 드시고 계시다. 지금 계엄 옹호당, 내란 방탄당, 윤석열 대통령 그 지키기 구하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의 온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조기 총선이 열린들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의 108석보다 더 쪼그라들 가능성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게 지금 조기 총선을 얘기하시는 분들 자체가 조기 대선과 함께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 결정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고 바로 60일 안에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이 와중에 어떻게 총선을 같이 치르게 됩니까? 이거는 네. 이 그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 내용 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댓글도 저것들이 둘 다 강성이어서 배는 게 없나 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의원직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자기 기득권 하나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현실화 가능성 0% 이런 얘기했고요. 국민도 대환영이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앞장서 봐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